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아원장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책의 일부를 시작했죠. 거기서 굉장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2부를 보시는 분들은 꼭 1부를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컨텐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클럽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평범한 곳에서 누구나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든 비밀이 있었죠. 그래서 모두 다 오고 싶어 했고, 아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발길을 돌려야만 했고, 그러는 동안 클럽에 입장한 사람들은 무척 신나는 밤을 많이 보냈죠. 그렇게 매번 더 많은 사람이 다음 파티에 암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했고, 이렇게 나의 비즈니스가 시작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 암호로부터 처음에 시작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리에 떠도는 입소문에 지나지 않았지만 파티를 위해 잘 정리된 초청 명단이나 홍보 혹은 행사도 없었다. 그러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 나갔다. 나는 신문을 샅샅이 훑어보면서 누군가 새 직장을 구했다거나 축하할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보면 간단한 메모를 했고, 이렇게 축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는 고객들한테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고객들의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좀 더 비즈니스에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나 자신에게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 말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끔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동안 나는 얼마나 바보였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바로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살아오면서 결코 성취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까지 나에게 굳건히 닫혀 있었던 문들, 나는 이제 그것들을 손에 넣고 그 문을 열어줄 암호를 알아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암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암호를 쓰고 타인에게도 암호를 쓰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죠. 자,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안 된다는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와 용기에 관한 것이라면 문을 여는 것은 상대방에게 긍정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문에 맞는 열쇠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블루피쉬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블루피쉬는 단순히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클럽에 입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알고 싶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저자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자기의 성공담이지만 성공을 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좀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짤막짤막하게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블루피셔, 그 다음에 그 암호, 특별한 암호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암호를 걸었고요. 타인에게도 그렇게 암호를 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그 암호를 모르는 사람들은 돌아가기도 했고 그렇게 했죠. 자, 나는 마법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 달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그 소원을 들어준다. 그게 전부다.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묻는다면 나도 잘 모르겠다.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홍콩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지만 그건 나를 찾아온 우연 중 하나였고 나는 그저 이 일을 해내는데 소질이 있었을 뿐이다. 언젠가 한 고객이 나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다. 이분이 스티브 심스예요. 말은 맡은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죠. 그 말에 가슴이 와닿았다. 나는 맡은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달에 가고 싶다면 그런 소원들도 들어주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라든지 그런 분들, 유명한 분들을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고 그런 대가를 받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무엇에 열광하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귀 기울여 알아내라.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익을 안겨줄 것인지 직접 보여주라.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블루피쉬 방식이다. 여기서 제가 밑줄을 그어 놓으면서 생각한 게, 지난번에 유튜브 이야기할 때 유튜브
그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었죠. 그 책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유튜브에서는 그 타깃을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와 뭐 직업 뭐 이런 그 연령별 이렇게 정하려 했는데 나이가 뭐 40, 50, 60대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무슨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에 열광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 거기서 이익을 안겨주는 것을 직접 보여주라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소득이 창출된다고 하니까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여기와 일맥상통한다 싶어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책들은 대부분 그렇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계발서라든지 경제서적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른 사람의 열정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고 그들의 열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말 뒤에 숨겨진 뉘앙스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람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열정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열정에 대해서 알아내라고 했는데 그 열정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적나라하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신의 열정이 무엇인지 알아낼 정도로 자신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나 역시 내가 어디에 열정을 느끼는지 실마리를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객이 처음 내놓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두 번째로 내놓는 이유는 당신이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말하는 이유야말로 자신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당신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일에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도 이 방법과 동일하다고 하네요. 우선 무엇이 그 가슴을 뛰게 하는지 묻고 그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인지 알아내라.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파고 들어가 이유를 물으라 라고 합니다. 고객의 머릿속에서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알아내지 못하면 당신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가 자신만의 열정을 발견하지 못하면 당신은 블루피스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무엇을 움직이는 것을 알아내고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가 본인에게도 알아내고 그래야만 블루피스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내용인 것 같네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생각할 걸 실현하라고 말하는 책이다. 이 책은 밖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생각할 걸 실현하라고 실현하고 생각하고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책이고 나는 마음 깊이 무엇인가에 대한 열정을 품고 벽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하고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고 싶다.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현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떤 법칙에 맞다고 하네요. 당장 시작하라 변명 대신. 여기서 제가 읽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변명하지 말고 바로 실행하라고 합니다. 당장 시작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런 자기계발서를 읽고 바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든 과정도 있었죠. 제가 잘하지 못하는 말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못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쉬워지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발전이 있고 성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중요한 문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런 일을 수없이 많이 했다. 그러느라 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여겼던 문도 열리기 시작했다. 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여겼던 문도 열리기 시작했고 접근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여겼던 방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강의도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회의에도 참석하게 되었고 최선을 다할 때마다 나는 성장했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처음에는 무조건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당장 시작하라 변명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네요. 자, 어제보다 1%만 더 흡수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스펀지 같은 사고방식이 나온대요. 심리 상태를 가져야 한다고 나온대요. 저는 스펀지 사고방식을
유아교육 배울 때, 유아교육할 때 학과에서 제가 배웠는데, 거기서 아이들은 굉장히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스펀지 사고방식을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은 행동이다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날마다 같은 방에 혼자 앉아 있다면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한다. 흡수할 만한 것을, 배울 만한 것을, 교훈을 끄집어낼 만한 경험들을 쌓아야 한다. 밖으로 나가서 최선을 다해라.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모두 조용히 시켜라. 넌 이거 못해. 넌 저거 못해. 달리 말하면 위험을 감수할 때마다 당신은 언제나 무언가를 배우고 성취한다. 그러니까 그 실패 속에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성장은 보장되어 있다. 아무 반항 없이 받아들이고 상처받으며 흡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상처받으며 흡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서 제가 밑줄을 꺼놨습니다. 상처를 받아야만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새롭고 불편한 상황에 뛰어들라는 말이 어렵고 무섭게 들린다는 것은 이해한다. 블루피쉬의 비법은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에 관한 개념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장이 두려운가, 새로운 것을 즐기는 것이 두려운가, 남들과 다른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지금 정확히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 즉 똑같은 길에 발이 묶인 채 위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끊임없이 깨닫는 것이 더 두려운가. 블루피쉬는 후자를 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즐기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남들과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정확히 같은 기분을 느끼고 똑같은 길에 발이 묶인 채 위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끊임없이 깨닫는 것이 두려운가.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어제 그 기분을 오늘 느끼고 똑같이 하지 말고 변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성장하고 굉장히 발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장과 발전과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 실패 속에서, 그런 속에서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암호를 걸고 자기 자신과의 그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네요. 새로운 경험과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당신은 스펀지다 라고 합니다. 스펀지 아까 사고방식 이야기했죠. 그 스펀지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네요. 스펀지는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유기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책에서 처음 알았는데요. 스펀지는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유기체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물을 잔뜩 먹으면 목욕용 스펀지와 달리 우리 같은 블루피쉬들은 무한정 흡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한계가 없다. 스펀지 자체란 당신의 흡수력이 무한대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채 다음 목표로 뛰어드는 방법이다. 당신이 경험하고 맛보며 느끼는 한마디로 성장할 수 있는 크기와 정도의 한계를 긋지 마라. 파산을 할 수도 있고 수입을 잃을 수도 있으며 비즈니스를 놓칠 수도 있지만 경험을 잃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경험들이 파산을 하는 경험들, 수입을 잃는 경험들, 비즈니스를 놓치는 경험들, 그 경험들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해 경험하면서 배운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기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이 책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굉장히 소중한 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이 모든 것을 통제하면 모두 외로워진다는 것이다. 큰 실패를 마주했을 때 비난할 사람이 자신뿐인 끔찍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반면 프로젝트를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법을 배운다면 각자의 업무를 책임자에게 확실히 할당하는데 힘쓴다면 당신은 팀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것이다. 여기서 제가 책임을 나누고 위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교사들을 한 10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아이들을 잘 다루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끄는 것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 교육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짜는 또 그런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각자한테 청소를 잘하는 그런 교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청소를 잘하는 교사는
청소 계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청소 도구를 살 때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노하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원장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교사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그렇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임하고 책임을 나누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도 밑에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분들이 일을 하지 대통령 자신이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결제를 한다든지 중요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위임을 잘하는 어떤 오너가, CEO가 더 잘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임을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원하는 대로 또 판을 짜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WPC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이고 그 다음이 놀라운 성과로 이어질 방법과 행동이다 라고 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유심히 보고 인생을 점검하라.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깊이 파헤쳐서 그 실체를 알아내고 다른 사람들의 열정에도 귀를 기울여라. 인내심을 발휘하고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와 인간관계에 보여준 가치 있는 진정성을 대해라. 거절하는 연습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재능을 조화롭게 활용하며 어제보다 1% 더 많은 경험과 실패를 꾸준히 받아들여라. 그래야 당신은 이 게임을 완벽히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